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와 고모가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올케, 한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모시고 있을게. 올케도 좀 쉬어야지. 이러다 올케까지 병 날까봐 내가 아주 걱정이야. 형님, 괜찮아요. 낮에는 간병인 아주머니도 오시는걸요 뭐. 그리고 아버님께서 집 떠나시면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난 요즘 올케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야.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려면 딸인 내가 모시고 있어야지. 아주 바늘방석이 따로 없다니까. 아니면 괜찮은 요양병원 알아봐서 거기 모시자니까. 요즘은 요양병원 좋은 곳도 진짜 많다고 하던데. 형님, 그건 절대 안 돼요. 괜찮아요. 정말 힘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아버님 절대 요양병원에 못 모셔요. 아버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모셔요. 아버님 아니었다면 전 지금도 맨날 골골대고 있을걸요. 엄마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유, 또 온다 또 울어. 알았어. 그럼 내가 호텔이라도 예약해 놓을 테니까 올케 가서 며칠 쉬고 오던지. 내가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있을 테니까. 형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형님이 항상 마음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해. 굳은 일은 올케가 다 하면서. 형님이 하는 일이 없긴 왜 없어요. 이렇게 와서 말동무도 해주시고 음식도 해다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선하게 사셔서 자식들도 다 잘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엄마와 고모가 한동안 말씀하셨는데 올케와 시누이 사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두 분은 사이가 참 좋답니다. 고향에서 홀로 지내시던 할아버지는 얼마 전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치매라고 말을 하던 순간 가족들 모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정정하시고 총명하시던 우리 할아버지가 치매라니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할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라오셨어요. 아빠와 고모는 할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엄마가 눈까지 부르뜬 채 반대를 하셨거든요. 버젓이 자식이 있는데 요양병원이라니요. 그건 절대 안 돼요. 형님, 아버님 요양병원에 모시고 제가 어떻게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 제가 모셔보고 정말 힘들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요. 올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고모가 엄마를 말렸지만 엄마는 완강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할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셔왔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치매 환자라고 하기엔 많이 조용하신 편이신데요. 특히나 할아버지는 엄마의 이름만은 항상 기억하고 계셨어요. 참 이상하게도 자식인 아빠와 고모 이름이 아닌 며느리인 엄마의 이름을 불러대곤 하셨거든요. 순덕아, 우리 순덕이 감기 안 걸렸냐? 라고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아유, 아버지, 순덕이 감기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 뒷산에 칡을 캐러 가야 하는데 칡 캐서 우리 순덕이 줘야 하는구만. 할아버지께서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토록 우리 엄마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모양으로 항상 엄마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아빠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친정, 그러니까 외갓집이 너무나 가난했기에 빨리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갓집에 비해 우리 친가의 형편은 넉넉한 편이었으니까요. 엄마가 결혼을 한 뒤 외가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드렸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성격이 정말 많이 달랐는데요. 항상 베풀기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달리 할머니께서는 욕심이 참 많으셨다고 했어요. 엄마의 말에 따르면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할아버지가 외갓집, 그러니까 엄마의 친정에 쌀이랑 이것저것을 가져다 드리곤 하셨다는데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많이 못마땅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 모든 화가 엄마에게 돌아오곤 했다는데요. 니네 친정은 이제 하다 먹을 쌀도 없는 거냐? 아니 얼마나 못 살면 네 시아버지가 쌀까지 퍼다 나르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니네 친정에 갖다 준 쌀값만큼 일하거라. 다른 집 사돈들은 딸이 친정 갔다 돌아갈 때마다 바리바리 싸서 보낸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며느리를 봐서 그래?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갖은 분풀이를 하셨답니다. 거기다 엄마는 유난히도 잔병치레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감기를 달고 사셨다고 했어요. 아유 지겨워 진짜. 또 감기 몸살이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손주도 금방금방 안겨주던데 저건 허구한 날 아파서 누워만 있으니 내가 살아생전에 손주를 안아볼 수나 있을까나 몰라. 어디서 데려와도 저런 모질이 같은 걸 데려왔나 몰라. 당신 말이 좀 심하구려. 순덕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잖아. 말 좀 곱게 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순덕이 마음이 어떻겠어? 내가 못할 말했어? 이건 아주 가면 갈수록 가관도 아니야. 일 좀 시킬까 하면 아파서 누워있고. 아니 날씨도 많이 풀렸구만. 감기가 웬 말이냐고. 워낙 힘들게 살아서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잘 보듬어줘. 난 산에 가서 칡 좀 캐올 테니까 당신은 그 약탕기 옹기 좀 씻어놔봐. 칡이 감기에 좋다고 하잖아. 산에 감 김에 칡도 좀 캐고 다른 약초도 한번 봐야겠구만. 뭘 예쁘다고 약초까지 캐다가 대령을 해. 참 내가 살다 며느리 시중을 다 들고 있구만 그래. 할머니께서 잔뜩 화가 난 채 소리치곤 하셨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누워있던 엄마가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는데 할머니가 너무나 무서웠던 엄마는 덜덜 떨며 이불 속에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산에 가셨던 할아버지가 여러 약초들을 캐서 내려오셔서는 약탕기에 넣고 푹 고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중 약탕기에 칡을 고아내린 것을 참 좋아하셨다는데요. 그 칡즙이 엄마 몸에 맞았던 것인지 입이 까칠까칠해서 밥도 잘 못 넘기던 엄마가 칡즙은 잘 넘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할아버지의 정성 덕분이었는지 할아버지가 고아주신 약초물을 마신 엄마는 하루 이틀 만에 털고 일어나곤 하셨답니다. 우리 순덕이가 약초빨을 아주 잘 받는 모양이구나. 걱정 마라. 앞으로 이 애비가 항상 순덕이를 지켜줄 거구만. 할아버지가 호탕하게 웃곤 하셨답니다. 할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산에 오르곤 하셨다는데요. 산에서 내려온 어느 날은 엄마를 큰 소리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순덕아, 이것 좀 봐라. 내가 오늘 아주 신봤다. 내가 칡넝쿨을 보는 순간 이거다 싶더라니까. 이거 캐느라 몇 시간을 쇠가 빠지는 줄 알았다. 이 칡 크기를 보니 한 100년은 되어 보이는구나. 이게 보약이야 보약. 내가 이거 푹 고아줄 테니 기다리거라. 아이고 이 양반아, 그 아까운 걸 다리긴 왜 다려. 내가 딱 보니 내다 팔면 돈 좀 받겠구만. 이건 그냥 내다 팔아서 돈이나 받자고. 이 귀한 걸 내다 팔긴 왜 내다 팔아. 우리 귀한 자식들 다려 먹여야지. 이거 다려서 먹고 나면 앞으로 우리 순덕이 감기 같은 것도 안 걸릴 거구만. 아유, 내가 말을 말아야지. 맘대로 해. 할머니께서 잔뜩 화가 난 채 엄마를 노려봤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대로 그냥 내다 팔죠. 저 이제는 아주 건강해졌어요. 아니다 아니야. 이 귀한 걸 왜 내다 팔아. 이 칡이 몸에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너 칡 다려 먹고 난 뒤로 많이 건강해지지 않았냐? 이 100년 된 칡 고아서 먹으면 100살까지도 끄떡 없을 게야. 전 괜찮으니까 아버지도 챙겨주세요. 나 말이냐? 너도 보다시피 내가 아직도 한창이야. 쌀 한 가마니 드는 것도 끄떡없다 이 말이야. 엄마는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덕분이었는지
얼마 뒤 제가 태어났고 한 2년이 지났을 무렵 제 동생도 태어났다고 했어요. 니들 할아버지가 캐다 준 약초 먹고 엄마가 이렇게 건강해진 거야. 지금 엄마가 종건강하니 다 할아버지 덕분이야. 엄마는 항상 입이 닳도록 할아버지 칭찬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칡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곤 하셨어요. 엄마는 지금도 칡을 직접 내려서 드실 정도로 좋아하신답니다. 그 뒤 우리는 아빠 회사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지만 엄마는 수시로 할아버지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사실 서울로 올라온 엄마는 핑계를 대자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옳게 이번 제사 때는 일이 있어서 못 내려간다고 해. 내려가봤자 엄마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실컷 일만 하다 와야 하는데 옳게도 슬슬 눈치 봐가면서 해. 아니에요 형님. 아버님이 엄청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그래요? 얼마 전에 아버님과 통화했는데 아버님이 칡 좀 내려놨대요. 아버님이 그 약탕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얼마나 정성스레 칡을 다리는지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못 산다 진짜. 누가 올케를 말리겠어. 고모가 엄마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습니다. 물론 시골에 내려가자마자 할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가 이어졌지만 엄마는 그저 네, 네 라는 말만 할 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할머니가 또다시 시비를 걸곤 했는데요.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네가 요즘 아주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구나. 아이고 아니에요 어머님. 화나셨다면 제가 죄송해요. 엄마가 할머니께 급히 사과를 드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눈을 치켜뜨곤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다른 가족들은 못마땅해 했는데요. 엄마 참 대단하다 대단해. 모든 걸 다 트집 잡는구만. 난 엄마 같은 시어머니랑 단 하루도 못 살겠다. 엄마 올케한테 진짜 고마운 줄 알아. 세상에 올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시끄러 이거사. 넌 왜 항상 저 못난이 편만 드는 거냐? 그러니까 저 못난이가 더 기고만장해서 날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할머니가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소리치셨어요. 그 입 다물지 못해? 아휴 이 여편네야. 도대체 언제 철들려고 이러는가? 그 나이 먹었으면 철이 들 때도 됐는데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도 못돼 처먹었어. 그것도 제주라면 제주다. 애미야 또 한번 확인해봐라. 무슨 확인이요? 혹시 대회 중에 철 안 드는 인간들 모아놓은 대회가 있는지 확인 좀 해보란 말이야. 네 시엠이 거기 나가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일 거다. 뭐야 이 양반이 애들 다 있는 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저것이 맨날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오해예요. 그런 생각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됐어 이거사.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 할머니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는데요. 아빠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항상 잔소리만 하시던 할머니가 정말 싫으셨을 텐데 엄마는 한마디 내색도 하지 않으셨고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곤 하셨습니다. 거기다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의 병수발까지 온전히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할머니의 미움도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성질 고약한 시애미 비유 맞추느라 그동안 네가 고생 많이 했다. 엄마의 정성에 할머니께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병은 계속 깊어져만 갔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게 벌써 한참 전의 일이네요. 세상을 떠나기 전 할머니께서 엄마의 손을 꼭 잡으시며 속삭이셨다는데요. 애미야, 시골집 내려가면 장롱한 이불 밑을 잘 찾아봐라. 작은 보자기가 하나 있을 게야. 그거 내가 시집 올 때 받은 폐물들이랑 돈 있을 때 조금씩 사놓은 금부치들이야. 내가 너한테 줄 건 없고 그거는 꼭 주고 싶구나. 절대 다른 사람은 주면 안 돼. 어머님, 전 괜찮아요. 그리고 그건 어머님 태어나시고
한참 나중에 주시면 되잖아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잊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는 얼마 뒤에 할머니께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께서는 당신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목 놓아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참 그렇게 구박하던 며느리한테 그 아끼던 군부츠랑 돈까지 다 주고 가셨네. 진작에 좀 예뻐해주지. 목 놓아 울고 있던 엄마를 보며 고모의 눈에서도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롱 안에는 할머니께서 꽁꽁 쌓아놓은 금부치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엄마에 대한 미안함으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뒤 할아버지 혼자 시골집을 지키며 한동안 사셨어요. 그런 할아버지에게 치매가 오면서 우리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고요. 간병인이 집에 오긴 했지만 가족들 모두 힘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엄마가 가장 힘들었고요. 하지만 엄마는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보살피셨어요. 하물며 아빠와 고모는 가끔 짜증도 내고 했던 반면 엄마는 인상 한번 쓰지 않고 할아버지를 돌봐드렸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할아버지도 엄마를 가장 많이 찾으셨고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실 정도였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순덕아, 이 칙 좀 봐라. 아주 튼실하구나. 라는 말을 자주 하시곤 하셨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찾아오신 것인지 할아버지 손에는 무랑 고구마 등이 들려있곤 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귀찮을 만도 했을 텐데 아이고 아버지, 칙이 10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순덕이 100살까지도 살겠는걸요.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의 정성 덕분이었는지 할아버지는 치매라고 하기에는 많이 건강하신 편이랍니다. 아버지, 다 괜찮으니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엄마는 항상 그 말만을 반복하고 계신답니다. 그런 할아버지와 엄마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도 나중에 엄마와 같은 자식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보곤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